2차 전지가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막연하게 자동차로만 많이들 생각을 하지만 그거만큼은 아니더라도 키울 수 있는 건 ESS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배도 이걸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소유는 계속해서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의 큰 그림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얘기하시면서 사실은 글로벌리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캐포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목을 못 받는 이유가 이제 어떻게 약간 그 지배 구조는 이제 지분과 관련되니까 그거보다 약간 경영진 리스크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경영진들이 뭐 사실은 지금 최정우 회장도 그 전에 이 철강 쪽의 그림들을 소재 쪽으로 사실은 그림을 그린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공을 한 거지 지금까지는. 그리고 그림 그렸는데 안 됐으면 욕을 많이 먹었을 텐데 성공을 했는데 아직도 보면 그 최정우 회장의 연임 이런 것도 좀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또 누가 만약에 저는 뭐 이런 호불호는 없습니다만 경영진이 바뀐다고 하면 사실 이 그림을 또 이어받을 수 있느냐 또 그림이 바뀌느냐 혼란하느냐 약간 그 리스크는 아직도 좀 남아있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경영진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그 사람이 기존의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을 수 있겠느냐. 그게 근데 워낙에 지금 투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진행이 지금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리튬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준공이 지금 이제 됐거나 거의 임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니 정상적이면 뒤집을 수 없죠. 정상적이면 그 전에 경영진들 회사의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더 잘할 거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공기업이나 이런 데는 뭐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하도 벌어지니까 그냥 걱정을 좀 앞서서 했습니다. 그건 어쨌든 간에 뭐 예측할 수 없는 범위니까 뒷부분에 제가 잊어버릴까 봐 마침 오늘도 오는 뉴스가 있어가지고요. 한번 언급을 했던 거고요. 자, 포스코 그룹주의 비전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뭘 좀 디테일하게 볼까요? 그게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리튬을 2030년까지 연초에 발표했던 거는 리튬 생산을 30만 톤 2030년에 이제 30만 톤 생산을 해서 글로벌 탑3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리튬 생산 목표를 2030년 기준으로 42만 톤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2차 전지 평균 용량, 그러니까 차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가고 하니까 평균 용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00만 대 정도 분량이라고 합니다. 1,000만 대면 엄청나죠. 엄청나네요. 네. 근데 이제 리튬 배터리 2차 전지가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막연하게 자동차로만 많이들 생각을 하지만 그거 뭐 만큼은 아니더라도 시장에 또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건 ESS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제 배도 이걸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아마 연안 내에서 운행하는 배들은 이걸 쓸 가능성이 높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소유는 계속해서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0만 대면 엄청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동차가 연간 생산되는 게 한 8,500에서 9,000만 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아까도 2030년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탑3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랭킹을 놓고 봤을 때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굉장히 과한 건 아닐 수 있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괜히 잘못해가지고 생산 과잉에 의해서 뭐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이제 20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염수 리튬이 이제 10만 톤 이거는 이제 아르헨티나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나왔던 게 이제 그 비전통 리튬 그 점토에서 이제 리튬을 추출하는 거. 이게 이제 한 7만 톤 정도인데 지난주에 이제 진달리 리소스하고 이제 그 미국 맥더밋이라고 하는 이제 칼데라 인근에서 점토리튬 프로젝트 진행한다고 했던 거 그거와 관련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사이클링은 폐배터리 재활용 쪽에서 3만 톤, 그다음에 광석에서 22만 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염호 쪽에서는 한 80% 내외의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오피 마진이 나오고 광석이 한 60에서 70, 점토가 한 40에서 50% 정도 나니까 영업이익이요? 영업이익이라고. 그러니까 고마진 사업인데 그 고마진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뭐 리튬 만드는 업체들이 뭐죠? 뭐 간통 리폼인가 갖고 뭐 30, 40, 50% 난다 그러는데
와, 염호에서 80, 90이 이게 그러니까 염호는 이게 예. 초기 투자 공장 짓는데 들어가는 예. 거 말고는 다 말려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예. 거니까요. 그래서 생각보다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30년까지 포스코 그룹에서 121조를 투자하는데 그 중에 46%를 2차 전지 쪽에 소재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바 있고요. 25년부터 리튬 사업은 흑자 전환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리튬 농도가 그 300에서 400 ppm 정도면은 사업성을 인정받는데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맥더밋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는데 거기가 리튬 농도가 조사한 걸로는 1340 pp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사업성은 있는 것로 일단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S&E 리서치에서 지금 2월 달에 나온 걸 근거로 해가지고 자료를 이제 뽑아온 건데요. 글로벌 리튬 이온 배터리 그 수요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시장에서 이쪽 그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의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리튬도 당연히 커질 것이고 LFP 배터리 쪽 같은 경우도 리튬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리튬이 실제로 NCM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LFP가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리튬에 대한 수요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NCM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부분 네. 이것도 이제 IR 자료에서 가져온 겁니다. 매출 목표 관련해 가지고 그 포스코 그룹에서 이제 밝힌 거는요. 24년도 매출이 10조, 영업이익 5천억, 그 다음에 25년도에 14조, 영업이익 9천억, 그 다음에 30년도에 매출이 43조, 영업이익은 3조 4천억을 일단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 시가총액을 100조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일단 그룹에서 제시한 것 같고요. 양극재, 음극재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면은 일단 뭐 중간중간 성장하는 그림이 나오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26년까지는 성장의 폭이 양극재 기준으로 봤을 때 크지 않다가 26년 이후에 이 30년까지 했을 때 갑자기 44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그러게요.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음극재 시장의 85% 그 정도가 지금 중국 기업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어느 정도 캐파를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중국 기업을 제외하고는. 근데 지금 동사가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그 24년도에 9만 3천 톤에서 26년도에 22만 톤으로 그리고 30년에는 37만 톤으로 해가지고 이 역시 캐파를 계속해서 늘린다. 한마디로 소재 사업 쪽에서 퓨처엠이 양극재와 음극재를 총괄해가지고 시장을 좀 주도하겠다라는 걸 갖다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음극재하고 양극재에 관련돼 가지고요. 이제 시장 수요와 관련된 네. 부분인데. 근데 양극재가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음극재는 조금 더딜 것 같은데 이것만 보면 성장률로만 보면 뭐 비슷한데요? 네. 그러니까 음극재 시장 자체가 작으니까 네. 네, 이제 이 올라가는 폭은 비슷하다고 봐야죠. 어차피 네. 양극재가 네. 되는 만큼 따라서 올라가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관련해서 종합해서 보면은 포스코 그룹 전체로 놓고 말씀을 드리면 리튬은 2030년도에 연산 42만 톤. 그 다음에 광석 리튬은 9월 달에 이제 공장이 준공이 되고 염호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양극재는 2030년 기준으로 100만 톤을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확실한 수요라는 게 올 상반기에만 8조 원 이상의 수주를 했거든요. 동사가 그 포스코 퓨처엠이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캐파를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쭉 언급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 그 천연 그 흑연을 네. 이용을 했을 땐 7만 4천 톤, 인조가 0.8만 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궁극적으로 이제 그 흑연을 18만 톤, 그다음에 인조가 15.3만 톤, 실리콘을 3만 5천 톤 이렇게 해가지고 캐파를 키우겠다 2030년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리사이클링에 대한 부분은 여러 업체가 있지만 사실은 제철소가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요. 뭐 불순물 뽑아내가지고 그렇죠. 제품 만들어내는 거야. 뭐 이쪽에서 원래 하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나중에 가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다음에 니켈 광산도 이미 뭐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또 니켈 광산을 확보한 것에 플러스 알파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인도네시아 쪽에서 니켈 수출을 좀 약간 줄이려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여기든 인도네시아에도 이제 니켈 광산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할 때도 역시 좀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언급했던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 공정에 대한 부분 이게 또 이제 아까 그 표에는 없었지만 포스코 DX라고 하는 회사가 이 포스코 그룹이 하고 있는 게 보면은 공장 자체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좀 거친 형이죠. 철강도 크고, 예, 제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건설 현장이라든지, 엔지니어링, 또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발전소 이런 쪽이라든지. 이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에서 이제 계속 레퍼런스를 쌓게 되면은 이거는 또 다른 어떤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의 성장과 더불어서 같이 성장하는 걸 넘어서 포스코 그룹의 레퍼런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글로벌적으로 진출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숨 좀 돌리고 가겠습니다.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 포스코 그룹주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지금 뭐 포스코 홀딩스가 좀 늘렸다 뭐 혹은 DX가 이전 상장한다 이런 단기적인 개념보다 훨씬 더 큰 그림에 네네. 예. 물론 긴 투자를 하기가 쉽진 않지만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포스코 그룹주를 분석을 했고요. 지금까지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 쪽에 2차 전지 소재 쪽에 얘기를 하셨고 잠깐 이제 그런 설비들을 서포팅할 수 있는 공장 자동화나 시스템 포스코 DX까지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